전산동 도가쌤입니다. 이제 중3 학생 요점 정리한 거 보면 국어 필사는 무슨 그냥 국어 요점 정리는 가실 겁니까? 근데 귀호복이 별칭이죠. 별칭. 돌아오라고 부르는 호칭인가? 님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를 보면 수동적으로 가는 님을 잡으면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서 보내니까 가는 듯 하다가 와주셨으면 하는 순종적 태도. 자, 반복법. 똑같은 가시리구나 하면서 우리말로 순수한, 간결하게, 애절한. 애는 창자고, 저기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슬픈 그런 가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심경은 이걸 외워야죠. 심경 자체가 이별, 원망, 순우, 소망. 이걸 안 외우면 본인이 생각하면 자신의 사랑의 경험에 따라서 이걸 이상하게 심경을 생각하니까. 뭐지? 이원순소. 뭐라고요? 이원순소 이렇게 외워야죠. 자, 체념은 포기라는 뜻이고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민요로 물려집니다. 고려가요 민요입니다. 자, 운율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율 리듬이죠. 음보 이렇게 가지고 있고 표현은 소박하다 조용하고 평민의 진솔한 감정 고려가요 그럼 고려소교라고도 합니다. 그럼 소교 민속가요니까 고려소교고 평민 말고 양반층에서 하는 건 경기도 지방에서의 경기체가가 있습니다. 경기 어떠하니 있고 하면서 시험장 광경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경기체가가 있습니다. 자, 서정적 감정을 서술했어요. 민요로. 그래서 애상, 창자가 상처받는 것처럼 슬픈 느낌이 조금 있다는 거죠. 자, 이별의 정서, 이별의 감정 서술입니다. 우리 시가들 황조가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개인적 유리왕이 썼습니다. 유리왕이 자, 저 암숙꾀꼬리 정답다. 나는 혼자인데 나는 누구랑 같이 지내 하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꾀꼬리는 감정이입은 아니고 유리왕이 부러워하는 객관적 쌍꺼풀입니다. 자, 진달래꽃은 이별의 정한 촉조, 두견새, 소쩍새가 피를 토해 죽어서 그래서 이별의 정한으로 핀 꽃이 진달래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어적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죠. 나 보기가 역겨울 때, 디스커스 할 때. 사뿐히 쥐밥질을 못해요. 지려발포가 지리발포의 사투리인데 이게 함경도 방언으로 사뿐히 지려발질을 못해요. 죽어도 눈물 안 흘리니까 가지 마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수미상관, 수미상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이 두 개가 나와서 이 안에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았죠. 그래서 감정이 압축되게 만들었습니다. 비망로는 비밀을 쓰는 것처럼 비망로. 유사한 통사구조다. 통사구조는 문장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실이고, 발이고, 가실이고, 이렇게 해서 문장구조가 반복됐다라는 거고, 서정시는 고백은 혼자 말하는 것처럼 시적 화자가 시인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시인인가 보네요. 왜? 비망록은 내 얘기니까, 내 얘기일 가능성이 크니까. 비밀일기. 시어의 의미, 기도, 일기. 자, 시어의 의미, 시어하고 일상어는 달라요. 일상어는 함축성이 좀 떨어지고, 시어는 포함 압축돼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현상의 특징들로. 그래서 기도, 일기, 밤, 이런데 이게 사전적으로 볼 때 그냥 밤이다 라는 게 아니라, 고난, 고민, 뭐 일기, 자기 반성, 기도, 그러면 성찰, 뭐 이런 것처럼 또 깊이 있는 의미, 함축적 의미, 2차적 의미가 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반성합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관찰하는데,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새 아침을 맞겠다. 새 다짐을 하겠다. 이렇게. 자, 꽃을 보려면 독자들에게 행동, 마음의 경치, 마음의 상황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하는데, 꽃이 보려면 이렇게 해라. 근데 뭐 꽃을 보려면, 꽃은 영광을 보려면, 아니면 기쁨을 보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시어로 치면. 자, 순환이대는 순환 2대입니다. 2대. 그럼 1대는 뭐냐? 30년을 1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하면 3대가 됩니다. 3대. 그래서 2대, 30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전지적으로 작가십적으로 3인칭인데 주관적으로 작가가 이 순환이 되는 우리나라 역사를 나타내주니까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작가가 전체를 바라보니까 전적 작가 시점이 더 맞을 수도 있죠. 가족의 사랑입니다. 왜? 아버지도 다치고 아들도 다칩니다. 근데 아버지는 밑받침이 돼야 하니까 다리가 튼튼하고 손을 다칩니다.
자, 아들은 다리가 다쳤는데 아버지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고등어를 잡아야 되니까 다리를 다칩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런 가족애를 통해서 역경,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건을 병렬로 나란히 나열해서 아버지 사건, 아들 사건을 나열해서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사실적인, 왜? 전쟁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전쟁 간 분위기 이런 걸 느껴야 되니까 사실적 소재를 묘사를 하고,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그 상황을, 왜? 다리도 실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야 되니까. 자, 상징적인 소재, 그래서 고등어, 화합을 하면서 잡을 수 있는 결합을 위해서 필요한 소재들을 동원을 하고, 자, 담배는 성냥불로 팍 튀면서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팍 밝아지면서. 자, 외나무 다리는 순환을 극복해야 되는데 혼자 외나무 다리 못 걸어간다는 걸 다리 다친 사람은 그래서 업을 수밖에 없는, 그쵸? 외길, 인생은 외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자, 용머리제, 그러면 고개입니다, 제. 근데 용머리처럼 생겼어. 그래서 작가의 감정을 투영해서 이 용머리제가 꼭 이 업고 있는 두 부자를 보는 것처럼 이 용머리제는 꼭 작가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잠쟁이는 통사구조, 통사는 뭐라고요? 품사는 구품사 단어고 통사는 문장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같은 문장 성분이 있다는 거고요. 단호하게 단정적으로 서술해서 굳은 의지로, 왜? 굳은 의지가 없으면 담쟁이가 담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담을 타지를 못하고. 자, 문학작품의 소개 필수 내용, 간략한 작품 줄거리가 나오고 등장인물 나오고 전체적 내용 요약해야 되고, 본문 소개했을 때 소설은 가장 감명적인 부분도 읽어야 되고, 시 낭송을 하고 운율적이니까 낭송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산문은 흩어질 산자예요, 운율이. 그리고 반대인 시를 유일하게 운문이라고 해요. 시 외에는 전부 다 산문이라고요. 어떤 글이든 전부 다. 그래서 운율 있는 문장은 시만 있어요. 시만. 자, 소설, 시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래서 리듬 있게 읽는 것이고, 요거는 필요한 부분을 인물 갈등 관계를 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소설은. 자, 여기는 뭐니까 도마뱀의 사랑, 액자식 구성이다.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가면 여기 시점과 여기 시점이 다르고 주인공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외우셔야 합니다.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자, 간접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돌아보게 함, 직접적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간접적인지를 잘 찾아서 암기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뱀의 사랑, 사람이 아니라 도마뱀을 보고서 사람도 이래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높임표입니다. 높임표. 상대 높임은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는데, 이 격식체 했을 때 하십시오, 공공단체에서. 부인끼리 여보 식사하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스승이 제자에게 자네 이거 공부하게 하는 것처럼. 자, 야 공부 좀 해라 임마.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맞춰보시면 이게 암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요? 공식적인 행사처럼, 요거는 뭐라고요? 부부처럼 식사하셨소, 오는구려, 가리다. 자, 하게, 여러분. 자네 하네, 뭐뭐 하세, 누가 그랬나, 하는구나, 하나, 뭐뭐 하세, 그죠? 스승이 제자한테 말하는 것처럼. 이건 친구 기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비교식자는 해요해입니다. 해요해. 자, 비교식체. 주체 높이 방법. 선어말어미. 이렇게 있으면 어근이 있고 어근어간이 있고 여기가 서술격 조사 이다 다를 띄고 여기다가 니, 며, 서, 고 이런 어미를 붙이는데 요 앞에 있는 게 선어말어미고 선어말어미. 특수어휘로 뭐뭐 깨서 주격 조사는 뭐라고요? 특수어휘도 있고 특수어휘 모신다, 진지, 이렇게 엿주다 이런 것처럼 단어 자체가 높임이 되는 단어도 있고 주격 조사 대신에 누구 은근히가 이가 이거는 주격조사인데 이거 대신에 깨서란 걸 놓으면 존칭을 의미하죠. 객관적 높임도 조사 뭐뭐에게 그러면 이건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원래는 부사예요. 부사격 조사인데 이거를 누구누구께 이렇게 해서 자 주어 내가 무엇을 선물을 내가 주었다 무엇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선물을 했을 때 요거는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 요걸 간접 목적어로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게 간접 목적어인데 한국에서는 뭐뭐에게를 부사라고 그래요. 부사. 사람에게. 그런데 이거를 꼭 필요해요. 그래서 필수부사라고 합니다. 필수부사. 그래서 부사격 조사입니다. 누구 사람에게 준다 할 때. 이해되세요? 그거를 깨로 바꿔도 됩니다. 그럼 이것도 부사격 조사가 됩니다. 종결어미 는 게 시간으로 하는 것이고 시간표의 과거 절대적이지 않다. 벌써 왔니? 올해, 요즘, 때가 되면 뭐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문장으로 기억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관형사형 어미 과거는 는던 저거는 는던 문장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기억하는 게 좋은데 요거만은 잘 안 떠오르니까 는을 그러면 을 된데 상황을 보고 문장 자체를 보고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를 파악하는 게 훨씬 요거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형용사도 여기는 동사인데 형용사도 이게 들어간다. 넌 그러면 너는 이게 봤을 때 이 품사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그럼 동사는 동작 형용사는 뭐라고요? 형태 용모 이거는 움직임 이건 움직임이 아닌 거를 가지고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뭐 고등학교에서 나오지 중학교는 모르겠네요.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시간 더 회상 하도이다 했더이다. 그래서 근데 평서문에서 이런 거 외워야죠. 주어가 말씀하시듯이 자신일 때 자기 자신일 때 말하는 이가 의문문에서 주어가 듣는 이일 때는 더를 못 쓴다. 해보면 되죠. 이거를 해보면 그래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get은 추측도 있고 의지도 있고 한 6가지가 돼요. 그러면 문장 보고 이게 뭘까? 라고 했을 때 추측이다 의지다 알아야 이걸 골라내죠. 문장의 의미에서. 그래서 기억해야 되고 자 완료 지속이다 현실 인측이다 어진데 이거를 말하면 이 형태라고 합니다. 형태는 다른데 기능이 똑같은 거 이 형태 at을 써도 되고 ot을 써도 되고 근데 완료지신지 지속인지 완료지속인지 현실인직인지 과거인지와 단절인지 이 내용을 보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 골라내기는 좋다는 거죠. 자 피동하고 사동 피동 이희릭입니다. 똑같이 그러면 사동도 이희릭이 자 피나죠. 피나니까 되어지게 된 거예요. 되지게 된 거예요. 되지게 된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약을 줬습니다. 간접 피동. 간접 피동은 직접 피동의 수가 매우 적합니다. 이희릭이.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되어지게 되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접사, 피동 접사라고 그래요. 접사라고 그러고 이거는 뭐라고요? 어미야, 어미. 자, 피동사가 없는 능동사. 자, 이거면 피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피동사를 만들 수 없다는 거지. 능동사. 내용 자체가 능동이라. 들인다, 들여지게 되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외워야 되는 거 하다도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기도 하는데 근데 수수 그죠? 여해 경대 이걸 외워야지 그래야 피동이 없다라는 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수혜는 뭔가 혜택을 베풀다 뭐 이런 건데 경험 대칭 하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안 하면 못 푼다는 거죠. 고급 문제 낼 때 이거 나오겠네요. 어려운 문제 낼 때. 자, 이래서 국어 정리한 거는 일단 마치겠습니다.